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말 민주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그거를 올려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이 계열로 평가가 받는 이유가, 주장하는 이유가 1990년에 민자당으로 합당하면서 현재의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또 일부는 바른정당으로 이어지는 계열의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최근에 세 사람을 바로 적통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내부에서 상당히 갈등도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요, 홍준표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승계하겠다고 다시 불러내는 장면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내부 의견을 짧게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얘기해야 하시죠. 될 것 같은데, 우리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역사적인 과정에서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번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수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속칭 진보주의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보수의 가치의 핵심은 뭐냐면 07 과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룬 사람이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룬 분이에요. 우리 보수 우파들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업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 세 가지 업적 간의 관계를 보면 이것이 항상 일관되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극복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김영삼 대통령 역시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극복해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정신이 보수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 세 분을 우리 보수 가치의 핵심으로 저렇게 모시는 게 당연한데, 일부 혹자들이 그 각각 사람들의 관계에 모순적인 거, 비판적인 모습들이 있었다고 어떻게 저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화와 관계된 부분인데, 이 자유한국당은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계가 함께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중요한 업적을 이루어낸 바로 그 민주계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승계해낸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꾸 혹자들이 너희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한테 질문을 주신 최근의 갈등 상황 뭘 두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건데, 그동안에 민자당 이후에 오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다른 속성이 같이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몇 번의 갈등의 처리 과정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전 대선이죠.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주화 진영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아버지 관련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려고 포용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후에 집권 과정에서 해결을 못하고 갔다가 최근에 다시 내부에 이제 친박 논쟁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극복해서 지금 같이 가는 적통을 잇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철근 대변인. 07 과삼이 보수의 정신인데,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 됩니까? 07 과삼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법통을 다 이어받고 각각의 대통령마다 공이 있고 과가 있을 건데, 그 마치 좀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에 관련된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 경제 부흥, 우리가 좀 잘 살게 하는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김영삼은 민주화라는, 이렇게 해서 그 상징성만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실제로 예를 들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좋지 않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하려고 하는 건지 사진을 걸어놓고 보면서 반성하고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대안을 내서 오히려 전부 다 거는 게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맞는 게 아니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규일 대변인 극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좀 던지긴 한 것 같습니다. 김현성 부원장.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바르게 서서 빨리 정말로 정치가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저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그러니까 스토리를 가지고 이분들을 아이콘화하고 이분들의 어떤 공과를 따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시도다라고는 보는데,
이건 큰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잔기술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단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으로 상징되기보다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 버리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산업화를 이뤘다는 공도 있지만 결국은 얼마만큼 그 많은 사람들을 사찰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그랬습니까? 민주주의 자체를 후퇴시킨 분이시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은 있지만 우리 경제 위기를 만드신 분이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먼저 떠오르고 있는 것들을 좀 간과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저 하늘에서 엄청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놈들아 나를 박정희 옆에다 붙여놓냐.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당모가지를 부질러도 적폐청산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김영삼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으로 합당 과정에서 현재 계열이 좀 흡수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1999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관련 기념관 얘기가 나왔을 때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비판의 소진이 있더라도 승계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아 전 대변인이 소속돼 있는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는 그렇게 얘기했네요.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파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식 평가를 했네요. 그건 우리 하태경 최고가 말씀하셨으니까 저거는 별도로 놔두더라도 네. 이 편날 잠깐 쓸까요? 네, 쓰십시오. 홍준표 대표가 왜 저거를 갖다 밑에 어느 당 겁니까? 무슨 의도로 저 사진을 센스 짱. 세 분의 사진을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박 대변인 소속은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고 바른정당입니다. 바른정당. 이 이야기는 자유한국당 양쪽으로 동의하십니까? 우리 정 대변인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세 분의 공과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우리 보수 정치권이 갖고 있는 현 처지는 과거 새누리당이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주변에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전혀 반성도 못하고 국정을 농단해 와서 이렇게 대통령 탄핵되고 총선 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친박 두 분인가 정리하신다고 해도 결국 못하고는 오히려 지금 검찰이 차라리 그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결기도 보여지지 못하면서 무슨 세 분 사진 걸면서 마치 보수의 적통인 양 말씀하시는지 국민들은 전혀 믿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정아 우리 대변인 같으신 분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서 우리 당을 좀 일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선시대 때 왕이 33분이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국민들이 기억하는 왕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당이 계승한 당에서 대통령이 여러 명 대장태세 문단세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대통령이 다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보수는 07 과삼이고 공은 계승하고 관은 극복해 나가는 게 바로 보수의 정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승만의 독재에 동의합니까? 저희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인권 침해에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를 망쳐서 IMF 포기한 거 우리가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아요.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긍정적인 면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세 분을 걸어놨는데 그렇게 관심들이 많아서 보니까 어쨌든 보시죠 전두환 노태우도 걸어야지 그러면. 좋습니다. 그분들 전두환 노태우도 걸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거는 거죠. 극복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동안의 극복 과정처럼 한번 잠깐 있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과제로서 던졌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 과정의 움직임을 보면은 아까 산업화 세력 또 민주화 세력을 자임했었는데 그게 특이하긴 합니다. 결합하는 과정이요. 이전에 보면은 한때는 내부에 친이 친박을 하는 게 이제 구분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YS 퀴즈 얘기하면은 대체로 그때 있던 분들은 이른바 대체로 친이계 가지가 갔었고 과거에 독재 권력 시대에 있거나 아니면 TK 중심으로 있던 세력이 친박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상도동 계열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무성, 서청원 두 양반은 친박적으로 좀 다르게 전형적으로 YS 계열에 속하는데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지금 행보가 이상합니다. 서청원 최고는 핵심 친박 청산 대상 논란이 되고 있고
바른정당의 사실상 중심 인물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옮겨가는 이런 상황. 박정환 전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요, 좀 김무성 전 대표께서는 그동안 바른정당이 창당하는데 큰 네. 역할을 했고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보수 정치권이 하나로 되고 그다음에 옳게 가는데 언젠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 네. 믿는데 그 창당한 지 1년도 안 돼서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결기 3당 합당의 정신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던 예. 그런 정신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셨는지 아니면 그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으로 가셨는지 한번 좀 스스로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그 아주 까마득한 후배로서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룬 사람이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룬 분이에요. 우리 보수 우파들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업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 세 가지 업적 간의 관계를 보면 이것이 항상 일관되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극복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김영삼 대통령 역시 박정희 대통령 내부에서 상당히 갈등도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요. 홍준표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승계했다고 다시 불러내는 장면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내부 의견을 짧게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얘기해야 하시죠. 될 것 같은데 우리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역사적인 과정에서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번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보수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속칭 진보주의자들이 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보수의 가치의 핵심은 뭐냐면 07 과삼의 정신이에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말 민주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그거를 올려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이 계열로 평가가 받는 이유가 주장하는 이유가 1990년에 민자당으로 합당하면서 현재의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또 일부는 바른정당으로 이어지는 계열의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최근에 세 사람을 바로 적통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비판하면서 극복해냈던 것이죠. 네. 바로 이러한 정신이 보수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 세 분을 우리 보수 가치의 핵심으로 저렇게 모시는 게 당연한데 네. 일부 혹자들이 뭐 그 각각 사람들의 관계에 모순적인 거 비판적인 모습들이 있었다고 어떻게 저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특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화와 관계된 부분인데 이 자유한국당은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계가 함께 들어오면서 네.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중요한 업적을 이루어낸 바로 그 민주계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승계해낸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자꾸 혹자들이 너희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은 알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한테 질문을 주신 최근의 갈등 상황 뭘 두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건데 그동안에 민자당 이후에 오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다른 속성이 같이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몇 번의 갈등의 처리 과정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전 대선이죠.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주화 진영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아버지 관련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려고 포용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후에 집권과